경상남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 지정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입니다. 우리 센터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 인력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경상남도 지역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령별 발달과 아기 돌보기.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던 아기가 드디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기는 어떻게 성장하고 우리는 어떻게 아기를 돌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성장 발달과 양육. 1. 신체적 특징. 신체적 발달. 출생 시 아기는 고개를 가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기를 안을 때는 꼭 목을 받치고 안아야 합니다. 신생아의 정수리 앞쪽 부분에 뼈가 없는 부드러운 부분이 만져집니다. 앞쪽을 대천문, 뒤쪽을 소천문이라 하는데 강하게 누르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대천문은 14개월에서 18개월, 소천문은 생후 6주에서 8주 정도에 닫힙니다. 아기의 성장 수치는 똑같지 않지만 대체로 다음과 비슷합니다. 감각 발달. 시각. 20cm에서 30cm 거리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있고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의 시선을 고정하거나 45도에서 90도 내에서 따라 볼 수 있습니다. 후각. 태어날 때부터 발달하여 엄마 젖냄새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각. 입술 지위와 혀의 감각이 발달하여 신맛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각. 갑자기 큰 소리에 깜짝 놀라며 엄마 목소리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촉각. 입 주위, 손바닥, 발바닥 주변의 촉각에 반응을 보입니다. 인지 발달. 신생아는 뇌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이며 손에 닿는 것은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서 빨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흔들기도 합니다. 성장 발달에 도움되는 것. 아기는 울음으로 의사표현을 하므로 울 때는 온몸을 쓰다듬어 주거나 꼭 안아주세요. 모빌이나 딸라니, 다른 촉감의 물건이나 천 등을 두어 시각, 청각, 촉각을 발달시켜주세요. 신생아는 흑백 모빌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 시기에 해야 할 일. 이제부터 아기의 예방접종을 잘 챙겨야 해요. 아기 수첩의 접종 시기를 잘 확인해주세요. 아기가 다음과 같을 때는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큰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물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입 주변 자극 시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에 닿는 것에 대해 빠른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힌 것을 꽉 잡을 만큼의 힘이 없습니다. 눈앞에 손을 갖다 대도 반사적으로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2. 양육 방법. 먹이기. 모유든 분유든 수시로 먹여주고 수유 후에는 반드시 트림을 시켜줍니다. 수유 후 트림을 시키지 않고 눕히면 토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토하다가 피부가 푸르스름해지는 청색증을 보이면 숨을 잘 쉬는지 관찰하고 제대로 호흡이 안 되면 응급실로 갑니다. 기저귀 갈기. 기저귀 갈 때마다 사타구니 피부를 살피고 자주 물로 닦아준 후 잘 마르도록 잠시 기저귀를 열어둡니다. 남자아이는 음경 아랫부분과 고안 아래 피부를 닦아줍니다. 여자아이는 배 쪽에서 엉덩이 쪽으로 닦아줍니다. 기저귀 갈 때마다 대소변도 잘 관찰합니다. 지체장애인이 들려주는 실전 육아 팁. 만일 팔이 한쪽만 있거나 팔 또는 손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면 아기가 생후 1개월쯤부터 아기 스스로 기저귀 가는 데에 협조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기저귀를 아기의 엉덩이 밑에 두면서 아기 엉덩이를 들거나 두세 번 두드려주세요. 기저귀를 갈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아기는 머지않아 엄마 아빠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 때마다 스스로 자기 엉덩이를 들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저귀를 엉덩이 밑으로 넣기가 수월해지겠지요. 시각장애인이 들려주는 실전 육아 팁. 테이블 가장자리 위에 한 손으로 아기를 안전하게 잡고 깨끗한 물을 아기 엉덩이에 끼얹습니다. 물이 많지 않다면 아기의 엉덩이를 얇고 축축한 천으로 닦아냅니다. 두꺼운 천을 사용하면 대변이 어디에 있는지 느끼지 못할 수 있으므로 얇은 천을 사용합니다. 목욕시키기. 아기 목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목욕대야, 따뜻한 물, 아기 비누, 수건, 깨끗한 가제 손수건, 갈아입힐 옷 등.
목욕 후 푹 잘 수 있도록 매일 저녁에 시킵니다. 아기가 춥지 않도록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세요. 젖을 먹인 직후에 목욕을 하면 토할 수 있습니다. 목욕 순서: 한 손으로 아기의 머리를 받쳐둔 후 젖은 물수건을 꼭 짜서 제일 먼저 눈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눈, 코, 입, 귀, 목 순서로 얼굴을 닦아줍니다. 얼굴에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전신은 수건으로 싸서 안아줍니다. 아기의 머리를 받쳐든 왼손의 첫째와 셋째 손가락으로 아기의 귀를 막고 젖은 수건에 비누를 묻혀 머리를 감깁니다. 더운 물로 씻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목, 가슴, 팔, 등, 발, 다리의 순서로 씻깁니다. 남아일 경우 하부를 씻길 때 아래에서 위로 씻기고 여아일 경우 위에서 아래로 씻깁니다. 다리는 둘 다 물에 잠겨서 씻겨도 좋습니다. 목욕을 다 시킨 아기는 마른 수건으로 닦은 후 전신의 이상 유무를 관찰합니다. 옷을 입힌 후 귀에 물이 들어갔는지 확인해보고 닦아줍니다. 귀 속에 면봉을 넣는 것은 위험하니 마른 수건으로 귓바퀴 안과 겉 정도만 닦아줍니다. 목욕이 완전히 끝나면 젖을 먹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들려주는 실전 육아 팁! 목욕시킬 때 아기를 앉히거나 눕히기 전에 아기가 물속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대야나 통 안에 천을 깔아줍니다. 지체장애인이 들려주는 실전 육아 팁! 저는 관절이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서 바닥에 앉기가 어려운데 아이를 시킬 때가 가장 힘들더군요. 매번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싱크대에서 해보라고 권해주었어요. 서서 아이를 목욕시키니 다리도 편하고 허리를 굽히지 않아 훨씬 부담이 가지 않고 아이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배꼽 소독하기. 출생 직후부터 탯줄이 떨어질 때까지 목욕 후 1일 이상을 소독용 알코올 솜으로 배꼽 소독을 합니다. 출혈이 있거나 진물 또는 놈이 있을 경우는 의사와 상의합니다. 탯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배꼽 위까지 기저귀를 채우지 않습니다. 탯줄이 떨어진 후 3일까지는 부분 목욕하고 배꼽 안쪽까지 소독해주세요. 손톱 깎기. 보통 손톱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발톱은 2주에서 4주에 1번 깎습니다. 신생아 때는 손톱 가위를 이용하여 자르고 아기의 손톱이 점점 단단해지면 손톱 깎기를 사용합니다. 손톱의 끝 하얀 부분만 잘라주세요. 손톱을 깎을 때 직선으로 약간의 여유를 남기고 평평하게 깎은 후 양쪽 끝만 살짝 잘라주세요. 잘린 손톱 조각이 아기 옷 속이나 아기 침대에 떨어져 있으면 찔릴 위험이 있으니 잘 살펴서 치워줍니다. 아기 손톱 깎을 때 요령. 아기가 잠든 사이를 이용해 잘라주세요. 목욕 직후에 손톱 발톱이 말랑말랑할 때를 이용해 잘라주세요. 탁구공이나 비슷한 크기의 공을 쥐어주면 아이 손이 자연스럽게 오므러져 보다 쉽게 깎을 수 있습니다. 발톱을 자를 때는 아기 발을 잡아서 올리는 것보다 바닥에 붙인 채 자르는 것이 좀 더 편합니다. 손톱깎이나 손톱가위로 아기의 살을 잘라서 피가 난다면 찬물로 상처 부위를 닦고 휴지나 거즈로 살짝 눌러서 지혈해주세요. 옷 입히기. 아기는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하므로 실내 온도 등을 고려해 덧입히거나 벗기면서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림으로 땀 흡수가 잘 되는 100% 천연 면 제품이 적당하고 앞트임이 있는 옷이 갈아입히기 편합니다. 스냅 단추가 있는 옷을 아기에게 입히는 것은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지퍼와 벨크로 방식이 가장 쉽습니다. 아기에게 큰 사이즈의 옷을 입히면 옷 입히기가 더 쉽습니다. 새 옷은 입히기 전에 반드시 세탁합니다. 지체장애인이 들려주는 실전 육아 팁! 건강한 아기라면 자라면서 움직임이 많아지며 아기 옷 갈아입히기 또한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갈아입히기 쉬운 옷을 입혀보세요. 엄마 아빠가 앉을 수 있다면 테이블이나 침대에 아이를 두고 안전하게 옷을 갈아입힐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에게 맞춰 테이블의 모양이나 높이를 정하여 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보통 아기가 울면 제일 먼저 기저귀를 확인합니다. 기저귀가 젖지 않았다면 시간을 확인해 본 후 수유를 합니다. 우는 아기 달래는 요령. 등을 쓰다듬으면서 달래줍니다. 아기를 안고 걸어봅니다. 아기를 팔에 안거나 흔들치는데 아기 그네에 눕혀서 부드럽게 흔들어줍니다. 아기를 포대기로 따뜻하게 싸주거나 따뜻한 물수건이나 물주머니를 배에 올려놓거나 배를 살살 문질러줍니다. 아기의 등을 살살 긁어주거나 머리카락을 만져주거나 몸을 마사지해줍니다. 놀이개 젖꼭지를 사용합니다.
놀이개 젖꼭지는 꼭 필요할 때만 잠깐씩 사용하고 20분 이상 물려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의 위치를 변화시켜 봅니다. 지체장애인이 들려주는 실전 육아 팁! 아기가 친밀감을 느끼려면 아기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엄마 아빠가 아기를 달래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기가 우는데 아기에게 빨리 갈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자신에게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러면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자신을 달래주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엄마가 직접 아기를 들어 올리거나 안을 수 없더라도 말이죠. 팔을 사용할 수 없거나 아기를 안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아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1. 아기가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채취를 느끼면서 부모를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아기를 엄마 아빠 가까이에서 안고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이 엄마나 아빠 뒤에 앉고 그 앞으로 아기를 안아주면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아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들려주는 실전 육아 팁! 아기는 배고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칭얼거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리를 내어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지요. 만일 엄마 아빠가 잘 듣지 못한다면 최대한 아기와 가까이 있어야 아기에게 관심이 필요할 때를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밤에는 아기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아기와 가까이 붙어 자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의 기분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다른 부모들보다 더 많이 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아기는 엄마 아빠의 채취와 촉감, 그리고 목소리를 빨리 알게 되고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부모와 아기는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상태와 기분을 알아차리고 상호작용하는 법을 익힐 것입니다. 만일 엄마나 아빠가 의사소통할 때 구어가 아닌 수어를 사용한다면 아기가 청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수어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평생 부모와 수어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아기가 청각장애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해서 말을 배울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기는 일종의 이중언어 구사자로 성장하는 셈이지요. 아기가 울거나 응급상황 시에는 음성을 진동이나 불빛으로 전환해주는 기기를 사용하거나 청각장애인 안내견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기가 더욱 개발되어 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된다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 먹이기. 젖병을 사용하는 아기는 젖병을 이용합니다. 젖병 뚜껑에 있는 빈 젖꼭지를 빨게 한 후 그 안에 약을 조금씩 흘려줍니다. 우유, 분유, 과일 주스와 함께 약을 먹이지 마세요. 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기 약은 항상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의사와 상의 없이 함부로 먹이지 않습니다. 열이 났을 때 먹이는 해열제가 아니라면 자는 아기를 굳이 깨워서 약을 먹이지 않고 푹 쉬게 합니다. 재우기. 신생아는 낮과 밤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낮에 아기가 깨어 있었다고 밤에 더 잘 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낮에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4시간 이상 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는 보통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자는 경우 중간에 깨워서 수유해야 하고 아기는 잘 먹은 후에 더 잘 잡니다. 놀이개 젖꼭지 사용 시 주의점. 놀이개 젖꼭지 사용이 모유 수유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신생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을 때 놀이개 젖꼭지를 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6개월 미만의 아기는 멸균된 놀이개 젖꼭지를 사용합니다. 6개월 이후의 아기는 감염에 더 저항력이 있어서 열탕 소독과 같은 멸균을 하지 않고 전용 세제로 씻어도 됩니다. 지체장애인이 들려주는 실전 육아 팁!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밤중에 일어나지 않아도 아기 옷이나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도록 여분의 기저귀, 전, 깨끗한 옷을 항상 엄마 자신 가까이 둡니다. 장애로 인해 엄마가 자신의 아기 위로 구를 위험이 있거나 앉은 자세로 잠을 자야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이 들려주는 실전 육아 팁! 어린 아기를 둔 대다수 엄마는 아기 옆에서 잠을 잘 때 휴식을 더 잘 취합니다. 옆에서 자면 아기가 배가 고파 깰 때 모유 수유하기가 더 쉽고 일어나지 않아도 아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잘 보거나 듣지 못하더라도 아기가 옆에서 자면 아기가 배고픈지 또는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상황인지를 항상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기가 어떻게 자라고 우리는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성 장애인들이 출산 후 아기를 돌볼 때 이 자료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상남도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시 경상남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